저의 신혼이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끄럽지만 속도 위반을 저지른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느라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예비 신랑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살고 있던 집으로 입주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제 소망이었기 때문에 속도 위반이 생겼지만 아이를 낳는 것은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예비 신랑도 결혼에 동의하여 동거를 시작했고 결혼식을 거친 후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것만이 예상되었지만 남편은 제가 퇴사한 것을 마지못해 싫어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불평하기 시작했고 왜 퇴사를 했는지 돈 문제와 육아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 생각과 논리를 펼쳐 육아 방법을 토의하였습니다. 내 생각에 좋다고 생각해 오래전부터 아이가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했어. 아이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더 잘 키우고 싶었어. 그거 어떻게 쉬운 길이라고 말하냐. 육아가 쉬운 것들 아무래도 돈 버는 일이 나중 되면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경단녀는 소용없는 거야. 돈을 버는 건 나중에 할 수 있어. 집에서 아이만 키우다 보면 일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아이가 5살 이상이 되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든 벌어야 해. 경단녀로 불리지 않게 자격증도 놔두고 그러면 돼. 내 생각에 아이 키우는 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 회사는 이미 퇴사한 게 오래됐으니까 당신도 계속 다그치지 마세요. 남편은 돈을 안 버는 게 큰 불만인 것 같았지만 그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제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어쨌든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해. 하지만 그 생각이 나중에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회사를 10년 이상 다녔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두었어요. 퇴직금이 많이 받아서 육아 비용을 어느 정도로 해결해줬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당장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행복한 것만이 예상되었지만 남편은 제가 퇴사한 것을 마지못해 싫어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불평하기 시작했고 왜 퇴사를 했는지 돈 문제와 육아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 생각과 논리를 펼쳐 육아 방법을 토의하였습니다. 돈이 일정하게 있었기 때문에 육아에 전념하고 싶었어요. 퇴직금은 아이에게 쓰려고 손대지 않고 계좌에 잘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시작했어요. 갓난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육 도우미 없이 혼자 키우다 보면 어느 날은 아이가 아무리 예쁘더라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이따금 숨을 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내 시누이였어요. 오늘은 뭘 해야 할까?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지 않아. 내가 아이 보조할 테니까 어디 근교 카페에 나가자. 하면 내가 데려다 줄게. 시누이는 이렇게 되면 저와 함께 바람 쐬러 근교로 나갔어요. 그때면 저도 분위기를 바꾸고 쉴 수 있었어요. 시누이가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좋았고 시누이에게 고마웠어요. 이렇게 갓난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시기를 점점 극복할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친한 이유는요. 그 이유는 시누이와 저의 과거의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공감을 표현했고 집안 형편도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지내는데 편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누이가 남편을 소개해준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괜찮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결혼을 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시누이의 판단이 조금은 과장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이 잔소리를 많이 했고 시어머니의 태도도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예상보다 어렵고 복잡했던 건 분명합니다. 요즘의 어린이들은 부엌일을 시도하지 않아도 돼. 이들이 더 많이 사용하면 너불 쫓아가지 않아. 남의 물건 위에 앉아있으면 평생 무용지물이 되어 잔소리를 할 외모를 가졌을 때 남편은 그것을 막아줘야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지원해주는 대신 나쁜 속마음을 했어요. 당신은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 댁에 가면 기쁨을 주는데 당신은 아이를 키우면서 요리를 잘하지 못해서 어려울 거예요. 시어머니 댁에 왔을 때 어머니로부터 많이 배워야 해요. 시누이가 뒤를 지켜주고 길을 부려주면 정말 고마웠어요. 시누이 덕분에 시어머니 댁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나에게 필요한 방패 같은 존재였어요. 결혼 생활에서 가끔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시누이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내가 믿던 시누이가 나를 버리고 변해버렸어요.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시누이가 변하게 된 계기는 변호사 남편을 만난 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호사를 만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예전의 시누이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언니랑 같이 전시회 보러 가고 싶어서 알아뒀어요. 혹시 언니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그동안 너무 바빴는데 이제는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는 전시회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고 고급스러운 곳만 가고 싶어 해요. 예전에는 로이키랑 잘 어울렸는데 이제는 우리 위치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주말에 백화점 명품 매장에 예약이 있어서 거기 가야 해요. 미안한데 전시회에는 혼자 다녀올 거고요. 시누이는 이렇게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시어머니나 남편과 다르게 취급해주면서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챙겨주던 시누이였는데 이제는 갑질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속상한데 이제는 시댁에서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까지 모두가 구박해서 가끔은 눈물이 나오곤 했어요. 어쨌든 시누이는 변호사 남편과 만족스러운 결혼식을 올렸고 집안에서도 꼭대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댁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요새 동네에 돈이 있는 마님들과 사귀면서 정보를 얻었는데 부동산 재벌이나 아줌마 친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아줌마는 정말 목소리가 크시더라고.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면 나도 잘 듣더라고. 오늘은 우리 주변 도시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줌마는 이미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 도시에 집을 사면 가격이 확 올라간다고 하더라. 이럴 때 사는 게 기회인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아줌마는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생각 중이라더라고. 그 아줌마는 집이 없어서 아쉽다며 말을 하더라고. 나도 이런 정보를 알지 못했으면 어떻게 부자가 될까 생각이 들었는데 매형 덕분에 우리 집안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집에서 애만 키울 때 쉽게 돈을 벌 수 없다고 하면서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속상한데 이제는 시댁에서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까지 모두가 구박해서 가끔은 눈물이 나오곤 했어요. 어쨌든 시누이는 변호사 남편과 만족스러운 결혼식을 올렸고 집안에서도 꼭대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댁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요새 동네에 돈이 있는 마님들과 사귀면서 정보를 얻었는데 부동산 재벌이나 아줌마 친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가슴 아플지도 몰라요. 집에서 편안히 아이를 키우고 싶을 텐데 아들 때문에 곤란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도와주려 하지 않아요. 시댁 사람들 모두 당신을 탓하려 해요.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납니다. 집에서는 사랑을 받던 딸인데 왜 시댁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요? 변호사인 아주버님도 도와주지 않아요. 남편과 시댁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남편이 한 가지 부탁했어요. 퇴직금을 빌려주겠냐는 거였죠. 현재 이자를 갚기 힘들어서 이자를 떼먹고 있었어요. 이자가 올라서 현금이 부족하다며 퇴직금을 대출 갚는데 사용해달라고 했죠. 이자가 너무 아깝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현금이 부족하다면 퇴직금을 줄게요. 현금이 필요하면 나도 곧 다시 돈을 벌어야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에게 따로 두었던 퇴직금을 주었어요. 현금 마련이 어려워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비싼 자리를 내는 것도 아까운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고맙다고 하면서 대출을 갚는다고 가져갔어요. 사실 남편 외벌이라서 월급은 한 달 생활비만 해도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현금을 쌓아둔 것도 있었는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왔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주말에 집들이를 가는데 좀 태워가라는 것이었어요. 아들 집들이요?
뭔 집들이요? 얘기 못 들었니? 이번 주 주말에 너희 시누이 집들이잖아. 걔가 용케도 집을 샀다더라. 정말 기특하지 않니? 그래서 다 같이 주말에 집들이 가기로 했는데. 아, 얘기 못 들었어.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의아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왔을 때 집들이에 관해 물어보았더니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누나가 결국 집을 살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번에 우리 집 갔을 때 누나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동네에 돈 많은 아줌마들이 사두라고 했다던 서울 근교 아파트. 누나가 거기에 집을 산 거 같더라고. 잘 됐지? 잘 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저번에 돈이 부족해서 못수제가 살면서 몇 번은 듣는 이야기였다. 몇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혹시 돈을 빌려달라는 건 아니겠지? 아니, 분명 그럴 리가 없다. 언니가 이야기하던데 은행 대출이 생각보다 잘 되었다고 하더라. 주말에 가서 친구 집들이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걸 깜빡해버렸다. 이 원래 그냥 밥 먹고 축하하고 오면 될 것 같은데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래봐야 나도 알겠다고 했다. 집들이에 가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다. 그날 집들이 선물을 산 뒤 제 시누이의 집에 도착했다. 집에 들어가니 몇몇 다른 친척들도 와 있는 걸 보고 주체할 수가 없었어. 들어간 순간 기뻐하던 시누이가 나를 보고 밖으로 뛰어와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소비해? 집 매입에 퇴직금을 시원하게 썼더군. 고마워. 내 탓 덕분에 추운 집에서 편안해. 이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뭔가 당황해서 아무것도 말 못했는데 시누이의 남편은 나를 보고 입을 벌리고 어리벙벙해 하더라. 나도 둘러싸인 것을 느꼈지만 남편은 가까이 와서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 아니 이런 얘기 어찌 나한테 내가. 저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쓴 것 같아요. 퇴직금 대신 예금이 맞아요. 나중에 집을 팔면 돌려받을 약속을 누나에게 받아서 주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버릇인데 계셨어요. 저희 사이도 어려우신데 퇴직금을 투자한 것이에요. 제가 돈 지원 받았는데 그게 다는 모르다가 남편, 사위와 시누이, 시모가 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 함께 떠났어요. 친척들이 놀랐는데 문제가 아니었어요. 윽박 질렀고요. 대출 상환용으로 줬다는데 왜 시모가 돈을 시누이한테 줬어요? 시누이가 집에서 쓸 돈이나 둘째 키울 돈이라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다가 10년 동안 있을 거예요. 왜 이러신 거예요? 화를 내니 심상이 안 머마요. 처음에는 놀 눈썹했는데 그리고 어색하게 그들한테 큰 목소리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투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돈을 가져만 있으면 뭐 돼요? 함께 쓸 수 있어도요. 당신이 자신보다 투자에 대해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미래의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돈을 돌려줄 거라는 누나의 말이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 애를 돌보는 사람이 무슨 일을 알아? 불필요한 얘기만 하지 말고. 나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나와 누나가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마. 말해주지만 알았지? 투자는 돈을 투입해서 수익을 얻는 거야? 그 집은 다신의 명예 아니겠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 집을 팔 때 얼마에 팔지 않은 게 중요해. 인생 경험이 많다고 당신이 뭘 잘 알아? 그저 경솔한 결정이었어. 누나가 사기를 치겠냐는 건 아니잖아. 화를 내지 않는 게 좋겠어? 매형이 변호사니까 우리 집도 잘 살 수 있어? 누나가 살만한 집을 샀기에 돈을 보태줬어. 돌려준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돈을 받았으니 끝내. 시댁에서 당신을 무시하는 게 싫었다. 집값이 오르면 돈을 2배로 돌려줄 걸로 생각했지만 믿거나 말거나. 몇 년이 지나도 받게 돼 바로 필요한 돈을 애에게 사용하는 게 좋아? 유아비용이 부족해서 화를 낸 후에 그 돈을 돌려받아도 소용이 없겠죠라고요.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부터 사돈집에 매일같이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사돈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깡판을 쳤죠.
그동안 그렇게 안 봤던데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요. 아주머님께 잘 대해줬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제 퇴직금을 가져가셨더라고요. 정말 선을 넘으셨네요. 전 그 돈은 아저씨 집 사는데 쓰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돌려받아야겠어요. 당장 제 돈 돌려주세요. 아니, 이미 써버린 돈을 어떻게 내놓으라고 이러시니까. 진짜 피곤하다. 나 집 사느라 지금 현금 하나도 없어. 남편 명의랑 내 명의로 대출 최대로 당겼었다니까.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준다니까 그냥 좀 기다려봐요. 집값이 오르면 돈을 돌려준다니까 그냥 가라고 했을 뿐인데 왜 이게 난리인가요? 어차피 돌려줄 거면 그냥 대출받아서 돌려주시면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돈으로 집을 사려고 하시는 건가요? 당장 돈을 내놔요. 저 안 그러면 진짜 절도죄로 신고할 거예요. 그 참 말이 나오는 깡 부리다 주거 침입죄로 손하시겠어요. 진짜요. 어차피 신고할 거니까 마당으로 쫓아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형사소송하러 갈 거예요. 혹여나 맞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그대로 경찰을 신고하기도 했어요. 나는 경찰이 돌아오기 전에 돌아갔지만 그 다음 날에 신우이 집으로 가서 돈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웠어요. 그녀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깔고 누워도 마음 편하다며 말했어요. 전에는 그런 행동을 안 했었는데 왜 갑자기 사람이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남편이 변호사면 다 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변호사이면 다 해준다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며 그랬어요. 그래, 남편이 변호사이면 다 할 거랍니다. 남편이 변호사이면 한번 소송을 당해보고 싶어요. 연락을 받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경찰을 부를 거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 그날은 남편이 연락해서 신우이 편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기이했어요. 이젠 그만해.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솔직히 그대의 퇴직금이 얼마나 돈이었는지, 얼마나 큰 돈이라고 생각해? 그 돈으로 우리 집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정도 덜어도 되지 않아. 왜 저렇게 사람이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어.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버럭 소리쳤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나 혼자 해내는 거야? 너도 애를 키워본 적 있니? 정말 잘해주겠다고 생각하겠어? 퇴직금을 아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신우이한테 낼름 갖다 줬어요. 내가 너희들 하는 행동을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어서 소리 지르며 덤비니 남편과 신우이도 난리가 났어요. 그러던 중 아주버님이 오셨어요. 놀라서 남편 멱살을 잡고 말리는 신우이를 밀쳐냈어요. 남편이며 신우이며 엉망이 되었죠. 나는 화를 참지 못해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자려고 했어요. 그 다음날 아주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어제 일이 복잡했어서 죄송합니다. 어떤 일인지 말하자면 좋았겠어요. 하니까 아주버님이 사정이 있어서 나를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복수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떤 일인지 궁금했더니 얼마 전 아내 복통으로 병원에 가던 중 나를 만나서 반가워했던 아이의 엄마를 만난 일이었어요. 엄마 얘기로는 요리원 동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내가 갑자기 기뻐서 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부인하며 급하게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부끄러웠어요. 사실 제가 아는 신우이의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우리 아내랑 친했다고 했어요. 아내의 과거를 알면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의 엄마가 확실히 아내를 알아본 곳이었는데 아내는 강하게 부인했으니까 과거가 의심스럽네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만약 처남댁이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처남댁을 도울게요.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그 말을 듣고 잠깐 심각해졌어요. 사실 신우이는 나만 알고 있는 과거가 있었거든요. 입이 무거워서 완전히 잊혀진 일이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말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주버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언니에게 약속한 일이었는데 현재 언니는 다른 사람 같아서 이야기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니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여동생의 과거에 대해 모르는 일 있어요. 사실 여동생이 이혼하지 않고 두 아이를 낳은 적이 있었죠. 결혼하지 않고 나왔어요. 결혼하지 않고 나온 것이죠. 이 사실은 시어머니와 저희 남편도 몰라요. 남편을 소개받기 전에 일이 있었고 여동생이 아이를 낳은 뒤에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서 몸조리를 돌보았죠. 그때 이양을 보내버렸는데 그러니까 제 배우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았어요.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아이를 낳았던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마치 버린 것처럼 임양을 보내버렸다는 것 아무도 몰랐어요. 장남의 아내가 도와준다면 나도 장남의 가정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아내에게 정확히 이 사실을 물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 장남과 손잡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장남의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부모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장남이 돌아가고 나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장남이 나를 믿고 비밀을 얘기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너무 쉽게 말해버렸어서요. 당연히 내 퇴직금도 돌려받고 장남 미공개로 속이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줬음을 인정받고 싶어요. 아랫사람과 관련된 행동으로 짜증이 나서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과거에는 친했던 사이라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불쾌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그 어떤 이야기에 대해 물어보실 때 일단 빠르게 답하지 않고 아직 한 번 더 생각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누이에게 퇴직금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죠. 다시 한번 시댁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날은 시부모님과 남편도 모여서 집에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있다 보니 좀 화가 나더라고요. 더 예민해지기 시작해서 소소금을 구워 먹으려고 할 때 그냥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나머지는 소화물이 되어 먹갈스럽게 소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제 퇴직금을 돌려줄 생각조차 없이 소고기만 먹을 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왔어? 왜 말을 안 했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시누이에게 퇴직금을 요청하러 왔다는데 남편은 제게 일도 말 없이 소고기를 먹으며 계속 그런 소리를 했더니 정말로 화가 나더라고요. 내 퇴직금이 훔쳐가서 뭐가 그리 당당한 거야? 그건 분명히 절도야. 내가 집에서 애를 키워도 이렇게 무시당할 수도 없고 나는 너무 한심해 보였을지도 몰라. 그는 더 미련할 것 같아. 잘 알지 못한다면 입 좀 다물고 소고기를 먹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나? 겨우 내가 격양이 되었을 뿐인데 이렇게도 심한 행동을 하는구나.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왔다. 진짜 이런 거 보면서 남편이 내 뺨을 치더라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시누이가 이렇게 말했어. 그만 좀 떨라고 했더니 무식하게 처할 돈이 뭔데 막말을 해. 괜찮으면서 춤가는 거야? 왜 그렇게 배우지 못한 척을 하니? 뺨 맞고 그딴 소리 들을 일은 어이가 없어서 소리쳤어. 다시 한번 좋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침내 끝이야. 현재 전문 변호사를 부를 거니까 이야기해야겠어. 경찰서 가서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나는 즉시 상황을 안내하기 위해 시부터 전화를 걸었어. 여보세요. 저희 권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혹시 오실 수 있나요? 네, 바로 갈게. 제가 여전히 확실한 증거와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남편도 듣고는 당당했던 것 같았어. 와, 진짜 원하네. 어디 가족을 절도로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정도는 안 될 거야? 가서 한번 시도해봐. 넌 친척 사도를 모르면서 뭘 배워서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해봐도 소용없어. 이미 준 돈을 어떤 명목으로 절도죄라고 해? 넌 무식해서 그런 거야. 가쁜 행동을 한 사람들 간의 불화 사이는 언제나 치명적이며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더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두 가족 사이의 갈등이 비극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척 간에 신고되지 못하는 자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점차 변호사와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며 진실을 고백하는 모습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얽혀있는 복잡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실수와 상황을 직시하고 대화하면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인공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멈추고 입을 벌리고 그리고 모두 약속한 듯 시술을 돌아보았어요. 그때 시술이 당황하여 나를 향해 화를 냈어요. 얘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증거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데 너야말로 나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볼래? 어처구니 없는 말이야. 시술 누나 미혼모 시절에 제 자취방에서 몸을 정리했었어요. 첫째 어릴 때는 정리원도 다녀왔고요. 여기 증거 사진도 있고 입양 절차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이런 말들을 한다면 이유로 인해 연말 낼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시술 누나가 미혼모 시절 두 아이를 안고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시댁 가족들 앞에 던졌어요. 그 사진은 시술 누나가 사진 찍기를 싫어해 아이가 불편할까봐 찍어준 거였어요. 나중에 입양 아이가 엄마를 찾아올지도 몰라서 사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은 시술 누나의 거짓을 밝히는 증거로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증거를 제시한 후 시술 누나는 갑자기 태도를 변하고 울면서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에요. 이건 다 설명이 필요해. 들어봐줘. 제발 그냥 이미 입양에 보내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제 말 좀 들어봐요. 이게 정말이야? 아니, 너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겼어? 갓난 아이를 그냥 입양 보내버린 거라니. 화가 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어? 왜 정말로 말하지 않았어? 시댁 식구들도 모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를 두고 신호 없이 그냥 떠났어. 신우이는 계속 아버지한테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야. 난 그런 애를 낳은 적이 없어. 그리고 나갔다고 해도 이미 입양 보냈고 다 옛날 얘기야. 우리 지금이 소중한 거 아니야? 응, 그렇지. 내가 잘할 거야? 앞으로는 더는 숨길 일 없을 거야. 이미 끝났다고 결심을 한 건데. 너가 그렇게 중요한 과거를 숨기고 결혼한 것도 실망스러워. 너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했어. 그리고 이렇게 한 일에 충격을 받았어. 결혼 전과 달리 결혼 후에 내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 그리고 내 생각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니까 친구와 달라졌어. 이제 내가 다른 생활을 시작할 거야.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책임져. 안 돼. 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너 같은 변호사랑 만날 수 있을 거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하지만 아주버님은 신우이를 차갑게 내치고 돌아섰어요. 집으로 나서는 아주버님 뒤로 시부모님과 남편도 달라붙어 사정을 했지만 아주버님은 결심이 굳어지신 것 같았죠. 저도 아주버님과 함께 신우이 집을 나와 돌아왔어요. 남편과 신우이가 너무 얄미웠어요. 신우이는 본인의 과거가 드러나고 나서야 절박해진 것 같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용서할 생각은 없었죠. 퇴직금도 돌려받아야 했고요.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아주버님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얼마 후 소장이 날아들었죠. 남편이 저를 속이고 그 퇴직금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신우이한테 줘버렸으니 남편과 신우이는 제 돈을 절도해건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죠. 남편과 신우이를 절도죄로 신고하고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었어요. 또 저와 아주버님은 각각 남편과 신우이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신우이와 남편이 다시 저를 찾아와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샥샥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나 정말 잘못했어. 소송 좀 그만두라고 해줘. 그리고 이혼이라니, 나 뭐 잘못했다고? 또 절도죄라니, 그럼 취소도 불가능해. 알잖아. 제발 생각 좀 해봐. 나 그동안 너에게 착했다고 봐줘. 소송 취하면 안 돼. 아니, 나가. 나 착했다고. 뭐 착했어? 며칠 전에 내 뺨 때려야 했냐고? 누가 그래? 착각하고 있어? 결혼 초부터 육아하면서 일도 같이 안 했다고 구박해. 시누이에게 매달려 퇴직금 훔쳐놓고 당당했다던 거 착각이었어. 소송 취할 생각 없으니까 이제 나한테 말하지 마.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진짜야. 머리가 어지러웠나 봐. 정말 미안해. 소송 취하고 남편한테 만날 수 있게 해줘. 남편이 내 연락도 안 받는데. 진짜 미안해. 사과할 테니 도와주라. 제가 연희한테 고마워할 때 더 빨리 더 잘해줬어야 했나봐요. 한 가족이 되고 나니까 언니 본성이 나와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어? 언니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돌아가. 진짜. 너무하다 진짜. 나한테서 비밀 지키라고 해줬던 것도 있었는데 사과를 해놓고 다 발사하는 건 정말 너무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하는데 받아들이고 서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미 말했잖아요. 어때서요? 제가 제 소중한 비밀을 보호해줄 사람의 비밀만 보호하고 싶어요. 돈을 훔친 사람에게 어떤 도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게요. 제 행동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모두 자초한 일이고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사정해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두 사람은 절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 결과 신랄한 남편은 퇴직금을 반환하고 위자료와 벌금을 내야 했어요. 그 후 이혼 소송을 거치면서 매달 양육비를 주게 되었고 남편은 저를 찾아와 사과를 해도 정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위자료를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잘 이혼하셨고 시누이의 상황은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1개까지 받아온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위자료와 벌금까지 내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빚을 늘리고 결국 가난뱅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가댁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었는데 사채꾼이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처가댁에서 가져올 물건이 있어서 들렀을 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모든 일들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며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간다면 굳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전 시댁 사람들과는 연락이 끊겼다고 생각했지만 이전 시누이와의 연락은 끊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한 번 더 연락을 받았는데 이전 시누이가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그녀는 이전 집을 팔고 퇴직금을 보내주었고 위자료도 주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엄마네 집에서 살고 있는데 사채꾼들이 자꾸 찾아와서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도와달라는 이유로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그녀의 요청에 고민하다 결국 받아들였어요. 요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웃음이 나오는 지경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어쩌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일지 전혀 상상이 안 가네요. 원하고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연락을 끊을 때가 온 것 같아요, 언니. 저는 이제는 올케가 아니에요. 제가 이미 이혼했다는 건 아셨죠? 그리고 저희 관계는 괜찮지 않아요. 많이 급해서 연락하신 건 알겠는데 번호를 잘못 찾으셨어요. 제가 돈이 있어도 언니께 빌려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셨겠죠? 다시 연락하시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연락해도 제가 받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며 이전 시누이의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그래서 이전 시누이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생각보다 얼마나 해결되어 기쁜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과는 연관되지 말아야 하는 것 같아요. 난 이제 가족과의 연락을 끊어 다행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아이를 친정에서 키우면서 아이가 조금 더 커서는 일도 시작해보려고 해. 앞으로는 나와 내 아이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 거야. 제 사연을 들어줘서 고마워.